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별로 순국 선열을 기리는 추념식이 진행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는 전남 동부 보훈지청의 강명중 지청장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의 적용 1순위가 철강과 석유화학업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 여부에 따라 군살 빼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학교에서 거둔 성과와 함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직원의 음주운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각 교육청에 음주운전 교직원 명단을 통보했는데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240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남에서도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태극기 조기 개양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탑에 국화를 올리고 향을 피우는 손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초계처럼 던진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꽃은 다시 피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기다리는데 어이하여 못 오시나요?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지금처한 경제난과 남북관계 대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각오도 되새겼습니다. 우리 호남은 고비마다 피와 땀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추념식장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대상 시상식과 호국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사진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강진에서는 학생들이 주먹밥 먹기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희생과 전쟁의 의미를 느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시내에서는 추모 분위기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주택가에서도 상가에서도 태극기 단 곳을 찾기 힘들 만큼 드물어 현충일의 의미가 무색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순국 선열을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각 지자체는 보훈 가족과 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지역별 현충탑에서 추념식을 갖고 여수의 한 교회에서는 참전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군가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현충일을 맞아 지난해 공무수행 중 숨진 고 오진석 경감 등 해경직원 4명에 대한 위패를 봉안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늘은 61번째를 맞는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인데요. 전남 동부 보훈지청의 강명중 지청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또 국가보훈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충일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195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이 분단 국가라는 현실에서 안보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최근의 안보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현재 휴전 중인 상태입니다. 분단의 시간 속에서 천안함 비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4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로 시리아 난민 사태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유럽을 떠돌고 있는 시리아 난민을 보고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과 6.25 전쟁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일을 또 겪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나친 긴장감 조성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안보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국민들의 생활이 위축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소개할 만한 안보 관련 사례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예, 2010년도에 개봉한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는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요. 이러한 학도병들이 우리 지역에도 계십니다. 1950년 7월 여수, 순천 등 180여 명의 학생들이 자원 입대하여 경남 하동군 화계전투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특히 학도병은 북한군의 진로를 일주일 이상 지연시키며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학도병은 2007년 화계면 탐리 일대 유해 발굴을 시작으로 학도병 출정 기념식 등이 실시되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께서도 우리 지역 학도병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명중 전남 동부 보훈지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의 적용 1순위가 철강, 석유화학 업체라는 예상이 나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공개한 기업활력재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지침에서 대상 업종을 정하는 핵심이 과잉 공급으로 지목돼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철강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주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종의 경우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 드러나면 원샷법 등을 통해 자체 군살 빼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직원의 음주운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음주운전 교직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이 200여 명, 광주가 40여 명에 이르러 이 가운데 7에서 80%가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징계 기준을 마련해 각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보물 제571호인 통제20 수군 통제비의 국보 승격을 추진합니다. 통제20 수군 대첩비는 높이 3.5m, 너비 1.2m 규모인 우리나라 최대의 대첩비로 지난 1620년 광해군 12년에 건립됐습니다. 여수시 고소동 고소대에 있는 대첩비는 이순신 장군의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이항복이 비문을 지었으며 역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수군 통제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양 활용 방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국보 승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꿈과 끼를 찾아내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재 지역에서 4년여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는 무엇이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학기제를 거친 청소년들의 생활 자세부터 달라졌다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눈빛들은 조금 좋아졌다. 그리고 목표의식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시범 운영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행복감을 저는 봤어요. 큰아이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올해 전면 시행에 따른 자유학기제가 학교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우리 학교와 선생님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당국도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 학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더욱 다양한 체험 콘텐츠 개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자발적인 연구 문화도 조성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이것을 이 교사 연구회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기대 속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체험 교육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전면 도입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지역사회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준비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교육 정책으로 드라이브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찾아가는 성공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 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상당 면적을 농사 외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21만 9천여 헥타르 가운데 8,700여 헥타르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도 18만 9천 헥타르 가운데 4,600여 헥타르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식당과 공장,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관광농원과 민박,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순천 원도심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남재동과 풍덕동 일대 1.58제곱킬로미터 구간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 환경부가 공모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선정돼 2017년까지 지구 지정과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오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2021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의 설계비 일부를 반영해 지구 지정과 설계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며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교통사고나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해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모두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농어촌 도로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가 균열되거나 침하돼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곳과 급경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해 일제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산단 내 폐임 현상이 심한 도로 곳곳의 재포장과 20여 개소 12km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상가 지역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커피숍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커피숍이 참 많습니다. 무려 1,000개가 넘을 정도인데요. 커피숍 창업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하셔야겠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커피 전문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팀워크를 또 다지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커피랑 같이 하니까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네. 또 정성을 더 들여서 해주는 것 같고.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늘면서 광주에서 커피 전문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170개가량이었지만 올해 1, 4분기에는 1,100여 개로 6년 사이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시아 전당 주변이나 상무지구, 수안지구 등을 중심으로 커피숍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우리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한 2,000명 이상 되고요. 실제로 여기 자주 오신 분들은 한 500명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고 커피숍 신규 창업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난에 빠진 커피숍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머지않아 커피숍 시장도 재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수요 공급의 원칙에 비례해서 한 70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 300개 정도는 아마 약 한 3년 정도 걸릴 걸로 보여요. 겉으로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공간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커피숍은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남 광양시 다안면에 있는 1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내부 165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안에 있던 농기계 수리 점포와 식당 등 상점 4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상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신청사 건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전라남도는 오는 10일 전문위원과 업체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심의 토론회와 평가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쯤에는 적격업체를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고흥군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의뢰하는 한편 분할 측량과 경계 표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꼽힌 전남 8개 섬에서 주민대학이 열립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이번 섬 주민대학은 전문 강사가 섬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섬 주민대학은 오는 13일 강진 가우도를 시작으로 여수 낭도와 고흥 연홍도 등에서 8월까지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시티투어 버스를 증회 운행합니다. 순천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행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의 도심 순환 코스 운행 횟수를 하루 6번에서 10번으로 늘렸습니다. 또 시티투어 버스 노선도 순천역에서 출발해 드라마 촬영장을 거쳐 순천만 국가정원과 문화의 거리,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코스를 신설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통계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1명 이상 근무하는 16만 6천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 경제총조사를 시행합니다. 경제총조사는 고용과 생산 등 산업 전반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이루어지며 조사 항목은 사업체 종사자 수와 연간 급여액 등 업종별로 최대 23개에 이릅니다.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는 최근 문찬석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등 3명을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